간디의 정신. 인도 봄베이에 가면 간디 선생이 18년간 살던 집이 있다. 별로 크지 않으나 단아하게 꾸며진 2층 집이다. 현관과 복도에는 간디 선생의 생애에 관한 기념사진들이 걸려있고 2층에 올라가면 간디 선생의 거실이 있다. 별로 눈에 띄는 물건이 없을 정도로 검소한 방이다. 우리들의 시선을 끄는 것이 있다면 지극히 간단한 구조로 되어 있는 물레뿐이다. 안내인의 말을 빌면 간디 선생은 언제나 저 물레로 실을 뽑아 천을 짜 입었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간디 선생이 생전 시에 입었던 옷은 대단히 간소한 것이었다. 그의 후계자인 네루가 입었던 무명 저고리와 바지가 바로 간디 선생의 옷과 같은 것이었다. 집 아래 위층을 둘러보면 이렇게 물질적으로는 간소한 생활을 했기 때문에 정신적으로는 높고 강인한 뜻을 지녔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물질적으로는 많은 것을 소유하면서 복잡한 생활을 했다면 그렇게 존엄스럽고 위대한 정신생활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이 집 아래층에는 약간 넓은 방이 있다. 그 방에는 주기적으로 사람들이 모여 간디 선생의 뜻을 기리며 간디 정신이 무엇인가를 토론하고 있다. 대체로 장년기를 넘긴 초로의 인사들이 모이는 것 같았다. 내가 본 사람들도 그와 같은 인상이었다. 만일 우리가 그들 중의 몇 사람을 만나 간디 선생은 왜 직접 물레질을 해서 천을 짜 입었느냐고 묻는다면 어떠한 대답이 나올 것 같은가? 우리는 그들이 영국의 식민지로 있으면서 영국 천을 사입었기 때문에 영국 경제로부터 독립하기 위하여 몸소 천을 짜 입었다고 대답할 것으로 기대하게 된다. 그러나 실제로 들을 수 있는 대답은 그렇지 않다. 간디 선생은 기계 문명을 배격하는 분이었기 때문에 기계천은 사용하지 않고 친히 물레질을 해 천을 만들어 입었다고 대답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 그들의 대답과 생각이 얼마나 타당한지 우리는 잘 모른다. 인도의 수도 뉴델리에 가면 간디 선생의 묘소가 있다. 비교적 넓은 공간을 차지하고는 있으나 대단히 간소한 검은색의 성묘로 되어 있다. 방문객들이 그 군내에 들어갈 때는 신발을 벗고 참여하도록 되어 있다. 안내인들의 말을 들으면 이 돌무덤은 완전히 손으로 깎아 만든 것이지 기계의 힘을 빌지 않았다는 것이다. 역시 간디 선생의 정신은 반기계, 반문명적이었기 때문에 그 뜻을 따랐다는 것이다. 그들의 정신과 흡사한 상황은 어디서나 발견된다. 점잖은 노인들이 잔디나 공원에 앉아 조용히 명상에 잠겨있는 모습들이 자주 눈에 띈다. 정신적 통일과 수양을 위한 명상일 것으로 짐작된다. 소는 종교적 영물이기 때문에 어디에서나 높이 여김을 받는다. 버스가 소떼를 피해 가는 것은 보통이며 60년대 초반기에는 거리 한가운데를 소들이 술렁이고 있었다. 아직도 소고기는 물론 우유를 마시지 않는 것이 통례로 되어 있다. 인도 어디에 가든지 다른 사회에서는 보기 어려운 인습들이 남아있다. 종교적으로 말한다면 미신이라고 부르고 싶은 요소들이며 도덕적 표현을 빌리면 휴머니즘 이하의 생활 모습들이다. 단적으로 표현한다면 비과학적이며 전근대적인 생활 양상들이다. 이런 정황에서 본다면 간디의 정신을 반과학적인 방향으로
해석할 수도 있을 것이다. 물론 지금 인도를 방문하는 사람들은 적지 않은 변화를 발견하게 된다. 소떼들은 도시 밖으로 밀려났으며 명상에 잠겨있는 사람들은 그 수가 현저히 줄어들고 있다. 교육을 받은 젊은 층들은 재래식의 의식 구조를 점차 탈피해 가고 있다. 10년쯤 후에 인도를 방문하는 사람들은 우리와 별로 큰 차이가 없는 인도를 발견하게 될 것으로 생각한다. 역사는 빨리 바뀌어야 하고 낡은 생각의 소유자들은 속히 역사의 무대를 양보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무엇 때문에 우리는 인도와 간디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모든 사회는 선조들이 전통을 어떻게 이어받고 있는가 함을 살피고 싶어서이다. 가장 불행한 사회는 전통을 과거의 것으로 만들며 뒤떨어진 과거로 되돌아가려는 생각을 취한다. 선조들이 전통을 현재라는 역사의 선 이전으로 끌고 가려는 과오를 범한다. 그렇게 되면 사회는 병들고 역사는 과오를 범한다. 일부의 잘못된 종교인들이 그러한 과오를 범하는 때가 있다. 일본 같은 나라는 국수주의를 종교적 신앙으로 바꾸면서 그런 과오를 저질렀다. 오늘의 교조주의적인 마르크스 사상이 비슷한 사회적 죄악을 범하고 있다. 진리를 고정된 것으로 만들며 영원 불변의 신조가 있는 듯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자신도 모르게 동질의 과오를 범한다. 그런가 하면 많은 보수주의자들은 과거의 전통을 그대로 이어받으면 된다고 생각한다. 선인들이 남겨준 교훈을 그대로 지켜가면 좋다는 생각을 넘어서지 못한다. 대체로 동양사회와 우리들의 의식구조가 그와 비슷한 과거를 살아왔다. 전통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쉽게 단정해버린다. 보수 성격이 여기에 굳어져 사회의 발전이 늦어졌던 것이다. 그러나 전통을 지킨다는 것은 언제나 그 전통을 새로운 것으로 창조해 가는데 의미가 있다. 새로운 비판과 창조가 없다면 그 전통은 죽은 것이 되며 창조를 못하는 후손을 가진 선조들은 누구보다도 불행한 사회의 지도자들이 된다. 우리가 미래지향적인 가치를 존중히 여기며 새로운 창조 정신을 강조하는 이유는 그것이 전통을 살리며 위대한 역사를 이어받는 정신적 길이 되기 때문이다. 절대로 위대했던 과거를 묻어두는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 살아있다는 사실은 창조에 의하여 입증된다는 생각을 잊지 않아야 한다.